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르노 삼성차 노조가 조금 전인 저녁 6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공장을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르노 삼성의 노사 분규, 이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재협상 협의 결렬로 오늘 오후 5시 45분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노조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일 실무교섭을 가졌습니다. 재협상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재협상 협의에 앞서 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1년을 끌어온 르노 삼성의 임단협 협상이 결국 전면 파업으로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파업 불참 인력들을 중심으로 계속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의 지역협력업체 공장 한 곳이 최근 문을 닫은 가운데 노사분규 장기화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70대 택시 운전기사인데요. 신호등과 지나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분식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몰려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량이 가게를 덮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반대쪽 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소리가 매가서 오길래 난 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도로 갓길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갑자기 신호등을 들이받더니 이어서 상가까지 덮친 겁니다. 1차 사고를 낸 택시는 후진을 하다 이곳 상가에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이 상가는 영업 중이었는데요. 안에는 종업원과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후 택시는 다시 도로로 빠져나가 달리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은 완전히 꺾여 쓰러졌고 상가 유리창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시민들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73살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택시가 급발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급발진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혹시나 뭐 음주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해봤는데 해당이 없고. 경찰은 택시기사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약물 반응이 없었다며 급발진 또는 운전 미숙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보시는 건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지난 1987년에 하구뚝이 생기면서 낙동강 본류는 바닷물이 통하지 않는 담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기수, 바로 이 기수의 생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 하구뚝 개방의 필요성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고요. 그해 7월 기수 생태계 복원협회가 발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환경부의 1, 2차 용역이 시작됐고 2015년 당시 서병수 시장이 낙동강 하구뚝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논의가 가속화됐습니다. 결국 2017년 새 정부 공약으로 채택되고 지난해는 3차 용역이 시작되면서 실제 이 수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증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수문 개방을 앞두고 지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농민단체의 반발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내일 예정대로 시범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둘러싼 논란을 조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32년 만에 열립니다. 바닷물의 흐름을 감안해 개방 시각은 밤 10시 40분입니다. 약 40분간 수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면 강 주변 31곳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염도 등 4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시범 개방은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위한 실증 실험입니다. 일단 이번엔 바닷물이 하구뚝 상류 3km까지만 유입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어 9월엔 5km까지, 내년엔 10km까지 바닷물 유입 시 기수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한번 실증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왜 그러냐면 이게 표류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제하수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이 있었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5내 10km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한 이번 실증 용역을 하게 되고. 하지만 수문 개방을 앞두고 낙동강 주변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 반발로 이미 한 차례 시범 개방이 연기된 데다 수문 개방 강행 시 이달 말까지 집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염분이 침투할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농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방이 되고 나면 저 염분이 예전처럼 되돌아간다면 그 밭작물 그리고 수도작 아마 이런 데에서 지금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는 정부와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용역 결과 전면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 시 농민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농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장이나 환경부 이런 사람들이 사전 갈등 관리도 하고 정책 조율도 해서 좀 풀어갔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실제 농민들도 서병수 시장 재임 당시 2025년 수문 완전 개방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부산시가 결국 완전 개방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 속에 당초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던 수문 개방 행사는 시장 참여 없는 조촐한 행사로 축소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이달 들어 부산에서는 초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손흥민 선수와 방탄소년단이 부산을 찾는데요.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일 월드컵 첫 승의 성지이자 독일과의 A매치 완승을 거둔 장소. 영광으로 기억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축구대표팀 A매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호주와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실사단의 점검과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 영국 웸블리 공연을 무사히 마친 방탄소년단도 부산 공연을 갔습니다. 15일과 16일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라이브 공연을 보려는 수많은 국내외 아미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A매치가 열리는 이곳 아시아드 주 경기장과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예정된 바로 옆 보조 경기장 전 좌석이 매진돼 모두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례없는 대형 이벤트에 한박 웃음이 핀 곳은 지역 관광업계. 서면, 해운대 등 시내 주요 호텔에는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일 한 10건에서 한 30실 정도의 문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한 100실 정도 실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도 반짝 특수를 누리기 위한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부산 출신 BTS 멤버인 지민 등 그룹 멤버들의 특성을 담은 7종의 신제품 향수 전문 매장을 준비하는 등 부산을 찾는 전 세계 팬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유명 팬들도 그 저희 백화점에 내방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국내외 한류 팬과 축구 팬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모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모처럼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요즘 부산에는 개성 만점 카페들이 참 많죠. 이곳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부산만의 매력 있는 카페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전포 카페 거리에서 제법 떨어진 상가 건물 2층의 한 카페. 주인이 직접 만든 베이커리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이곳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해외 관광객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사진 찍을 만한 요소거리가 많은 곳을 많이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곳곳에 소품 같은 거를 배치를 많이 해서
손님들이 이제 사진 찍을 만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1950년대 쌀 창고를 개조한 중앙동의 한 카페입니다.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근대 건축 양식에 부산항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밖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창고 건물답게 높은 층고를 가진 1, 2층 모두 전시와 공연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서 유니크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무리 많은 카페들이 생기더라도 절대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매력으로서 손님들한테 어필이 될 거예요. 두 곳 모두 부산시가 최근 선정한 카페 35선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선정된 카페를 중심으로 테마별 투어 코스 개발,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카페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닌 인테리어와 전시, 공연, 건축 문화까지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이렇게 스쳐 지나는 공간이 아니고 머물고 기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가 거기에 또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징성이 결합되면 도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 관광 자원이라고 해도.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 카페 투어, 커피 페스티벌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한 카페 투어. 부산의 카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산 진구 계금동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53살 A씨가 무게 2.4kg의 유리병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의 유리와 범퍼 등이 파손됐습니다.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유리병에서 A씨의 지문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특수 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한 후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부산 보훈복지회관에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전재수 시당위원장과 김영춘, 윤준호 의원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가족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훈 관련 민원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고등어의 총 허용 어획량이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어기 동안 정부가 허용하는 고등어 어획량이 13만 7,800톤으로 결정돼 지난해 어기 11만 톤보다 2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징어는 다음 어기 할당량이 11,2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33% 줄었습니다. B&K 금융그룹은 오늘 핀테크 플랫폼 기업인 웹캐시그룹과 B2B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웹캐시그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격리 전문 소프트웨어인 격리나라 등을 개발한 핀테크 기업으로 B&K 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 고객에게 기업자금 관리 시스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시민과 경찰관을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